예, 저는 석사과정 정승화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시가라프 아시아 이제 논문 이제 8개를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이제 요약하는 이제 논문 몇 개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간단하게 뭐 저희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LA나 뭐 밴쿠버 내는 좋은 데를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중국 셴젠을 다녀왔습니다. 뭐 일단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중국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학회장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딱히 뭐 기억은 안 나고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박물관 같은 데를 다녀왔는데 뭐 딱 한 가지 딱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일단은 뭐 아무튼 스케일 자체가 일단 중국은 크고 뭐 그리고 뭐 사람이 정말 뭐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잘생긴 사람도 많고 뭐 못생긴 사람도 많고 뭐 또 뭐야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뭐 말도 많고 뭐 동물도 많고 뭐 다 많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를 뭐 사실 다 중국이 다 많고 뭐가 다 크다는 스케일이 크다는 걸 다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비록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좀 직접적으로 느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공연들도 봤는데요. 뭐 이런 공연도 사실 그렇게 막 비싼 공연도 아니었는데 막 저렇게 막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가깝게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큰 스케일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갑자기 막 공연 중에 뭐 말도 나오고 막 양떼들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정말 신기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양이 나왔어요. 양떼들이 막 양치기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막 양떼들을 막 몰고 오더라고요. 제 눈으로 그걸 봤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다 이미지나 아니면 페인팅 관련한 논문들이고요. 뭐 사실 캐릭터 논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경민이가 잘 해줄 거라 믿고 참고 이제 그 논문 쪽은 안 하고 일단 이미지 쪽으로 했고요. 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논문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메소드도 좋았지만은 딱 느꼈을 때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나 막 리절트도 최근에는 이제 릴레이트 워크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풍부하게 리절트는 많이 냈구나라는 저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논문 8개는 보시는 바 같고요. 이제 첫 번째 논문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논문은 오토 컴플리트 페인팅 리피티션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제가 시그널을 처음 가면서 첫 이제 학회 발표를 시작했던 논문이었고요. 보자마자 참 어, 조금 이상했어요. 뭐 아이디어는 뭐 좋다고 하기도 되게 좀 애매하고 뭔가 이상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런 게 시그널에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참 신기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페이퍼를 읽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논문이었더라고요. 아무튼 보여드리면 이제 문제점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스케치 같은 영상을 그릴 때 저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기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뭐 이렇게 수백만 개 이제 점을 찍어야 되고 뭐 원 이어가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 이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기능을 부여를 하는 이제 아티스트들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알아서 이제 한두 개 이제 반복되는 동작 하나 그리면 좀 빨간색으로 이제 가끔씩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레피티션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조금 12배 빠른 속도로 보여주는 거긴 한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계속 그리다가 이제 이게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빨간색 선이 나타나면 그거를 그려주겠다 안 그려주겠다 이제 결정만 내려주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려주는 스케치해주는 이제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 뭐 12배긴 한데 뭐 그래도 느리긴 한데 그래도 아까 뭐 프라블럼에서 이야기했던 뭐 이렇게 뭐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어 이제 나중에 리절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제 너무 이제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놔서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 키 아이디어 2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가장 먼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이제 페인팅 툴을 이제 몇 가지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도구들을 만들어놨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논문에서 중요한 기능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하키라는 기능이에요. 하키라는 기능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 스케치를 한 개, 두 개 정도만 그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쫙 이렇게 자동 완성될 수 있는 이제 프리딕션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하키를 누르면 뭐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고 이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딕션을 맞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브러쉬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이제 복사를 하겠다 이런 기능까지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복사를 어떻게 시켰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워크플로우 클론이라는 이제 기능을 이제 메소드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메소드의 차이점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그려줬을 때 이제 트래디셔널 클론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럭처에 맞지 않는 그런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맞는 사각형이 맞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말하기로는 이제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모든 스텝을 다 저장을 시켜 놓는데요.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 자체에서 그 포지션 값이랑 오리엔테이션, 쉐이프 모든 정보들을 이제 미리 저장들을 시켜놔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하나의 이제 콘텍스트가 돼가지고 콘텍스트 어웨어 클러닝입니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구성이 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키를 누르게 되면 예, 뭐 브러쉬 툴 선택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브러쉬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결과는 이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알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잎사귀를 다 그려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면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 줄기를 따라서 이제 알아서 이제 잎사귀가 이제 그 스트럭처에 맞춰서 이렇게 잘 맞춰서 스케치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논문 넘어가면요. 이제 3fuzzy free background replacement for handheld 비디오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핸드헬드 비디오로 찍은 이제 임의의 두 개의 비디오를 이제 합성시키는 이제 그러한 논문인데요. 나름 이제 여기에 저자들이 이제 나름 여기 프로젝트에 의미가 있었는지 뭐 저희가 그 뭐야 야구 잠바 만든 것처럼 뒤에다가 이제 슬리퍼지 프리라 해가지고 야구 잠바를 이제 단체로 입고 왔더라고요. 아무튼 좀 너무 신기했고요. 아무튼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합성을 해버리면 이렇게 미끌리거나 이거 이제 거기서 이야기로 문워크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문워크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줄 건가라는 이제 컨셉의 논문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전반적인 오버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두 가지의 소스, 그러니까 이 펭귄만 들어간 소스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을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의 시퀀스에 맞춰서 나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그 소스 이미지에 맞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를 이제 비교를 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합성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내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해당 논문은 이제 다이나믹 스페이스 타임 워핑이라는 이런 뭐 워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의 모션하고 이제 포그라운드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의 모션하고 이제 피처 트래킹을 해요. 이제 피처 트래킹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레임 간의 호모그래피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간의 호모그래피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유저가 선택해 주면 돼요. 이니셜 워핑을 유저가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역함수 돌려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 역함수에 워핑 풍선에 다음 포그라운드 워핑 풍선을 이제 넣어주면 이제 다음 프레임에 워핑 펑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제 워핑 펑션을 찾아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뭐 문워크 현상이라든지 이제 막 미끄러지는 현상, 슬리퍼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얘네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제 이런 컨택 포인트의 컨스텐을 뒀어요. 이제 컨택 포인트라는 건 단순히 그냥 좀 뭔가 뭐 있어 보이는 그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포그라운드 오브젝트에서 세그멘테이션 했으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픽셀에 있는 값을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 값을 그냥 컨택 포인트를 가정하고 이제 그 값을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컨스트레인을 둬서 워핑 펑션을 이제 새로 이제 리파인먼트 시킨 이제 뭐 이러한 컨셉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에너지 펑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면 이 인풋 프레임이 아니다. 포그라운드 프레임이 백그라운드 프레임이랑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프레임이 가장 잘 백그라운드랑 잘 맞을까 했을 때 그냥 모든 시퀀스를 다 비교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그런 펑션을 찾아서 옵티마이제이션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에너지 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 가지 텀으로 나눠지는데요. 모션 텀, 디스토션 텀, 커버리지 텀 이세 가지 텀으로 나눠지는데 모션 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택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컨스트렌트를 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컨택 포인트가 이제 딱 맞아서 바닥에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막 워킹 이상이 걸리고 백그라운드도 막 디스토션이 좀 심하게 걸리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토션 텀을 넣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호모그래피가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사각형의 왜곡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최소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호모그래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컨스텐트를 뒀어요. 이제 그게 이제 디스토션 텀인데요. 이제 보시면 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제 이 배경에 보시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텀은 커버지 텀인데 딱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쫙 멀어진 영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컨스트레이션 두는 펑션이었어요. 이렇게 세 개의 펑션들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프레임을 찾는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보신 리절트는 굳이 이게 뒤로 갈 때도 있더라고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제 가장 최적의 프레임만 찾는 거예요. 되게 리절트는 정말 좋게 나왔더라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막 시퀀스 세 개를 막 그냥 아무거나 백그라운드 세 개를 해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요. 뭐 아무튼 정말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저거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포인트를 컨택 포인트 약간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땅이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잘 붙어 있느냐 이게 약간 가장 큰 그 주안점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리미테이션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잘 맞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간단히 읽어봤을 때도 보통 보면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딱 이야기 한 두세 개 이야기 해놓는데 그 자리에 리미테이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로테이션이 이제 서로 너무 안 맞으면 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림자는 아마 그 유저가 임의적으로 아마 에디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세그멘테이션은 일반적인 그냥 세그멘테이션 방법.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포그라운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리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영상에만 이제 잘 맞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메소드에 대한 디테일은 대체로 설명을 잘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릴레이트 워크를 다 그냥 갖다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피처 포인트 가지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예.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필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그러니까 그 뭐지? 이제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랑 포그라운드랑 이제 그 얼라인은 됐잖아요. 프레임 간에 얼라인을 시켜주고 이제 거기서 얼라인은 됐는데 이제 발이 이제 컨택 포인트가 백그라운드에 안 맞을 경우를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미끄러지는 경우는 눈높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컨택트 포인트를 이제 컨스텐트를 뒀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논문으로. 예, 세 번째 논문은 Temporally Current Local Tone Mapping of HDR Video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 방향이랑도 되게 비슷하고 이제 믿을 만한 ETH에서 나온 논문이라 개인적으로는 아주 근데 발표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왜 템포럴 코리언트 하는지, 왜 로컬한 톤이 필요한지, 왜 HDR 비교가 적합한 건지 뭐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정말 발표를 깔끔하게 잘했고 제가 또 돌아와서 리절트를 봤는데 HD급으로 정말 리절트를 봤는데 정말 이제 템포럴 코리언트하게 딱 정말 HDR 비교가 적합하게 이제 리절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다른 페이퍼와 다르게 이제 결과 리절트도 이제 막 HD급으로 이제 막 결과물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토매핑에서 이제 템포럴리 콜런트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브라이트니스가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쪽 주변에 노이즈가 되게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한 현상이 발생하고 고스팅 같은 부분에는 나중에 이제 사람이 지나갈 거예요. 이제 나오면서 이런 이제 잔상 효과라 해야 되나?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템포럴 커런트를 넣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이제 톤매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 인풋으로 HDR 비디오를 놓고요.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도 이제 같이 넣습니다. 같이 넣어서 이제 베이스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베이스 레이어는 이제 템포럴리 코리언트를 위해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베이스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인풋에서 베이스 레이어를 빼서 나온 값이 그냥 디테일 레이어가 되고 이제 거기서 베이스 레이어를 이제 컴프레션 해주고 이제 해서 톤을 이제 조정을 해서 거기서 그냥 디테일 레이어만 플러스를 시켜서 이제 톤 매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풋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시 결과값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쪽 영역에서는 너무 눈이 부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이렇게 좋은 깔끔하게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아까 비슷한 설명인데요. 마찬가지로 베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셜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템플 부분까지 넣어서 이제 템포럴 부분까지 넣은 필터링을 넣어서 그냥 베이스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이제 디테일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템포럴 필터를 넣어서 오클루전 부분만 따내기 위해서 따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디테일 레이어라 판단을 하고 이제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이스 레이어를 톤을 조절을 시켜서 톤을 조절시킨 베이스 레이어에 디테일 레이어를 첨가시켜서 이제 톤 매핑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스매핑 관련된 이 이미지 현장 가지고 한 것들 많이 썼잖아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템포럴만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저기 앞에 베이스 레이어 만드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일단 확실한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그 이미지만 이제 위주로 톤 매핑이 잘 돼 있는데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추가시켜서 이 템포럴 코이런트를 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이제 그게 이제 큰 차이고. 예, 그래서 저 베이스 레이어를 만든 게 사실상 큰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존에 템퍼럴 모델에서 한 비디오 소매팅들도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왜 로컬 조절이 로컬 톤 매핑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 템포럴한 로컬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로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보시면 그 맨 앞에 그 문제점에서 그 브라이트니스가 이제 플리커 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컬한 걸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비교를 한 것도 사실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자기가 아는 지식선 하에서 이제 많은 리절트를 비교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옵티컬 플로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베이스 레이어인데요. 저 베이스 레이어를 스파시오 템포럴 필터링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말은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일반적인 바이러털 필터 같은 엣지 어웨어 스무딩을 걸었고요. 그게 스파시오 필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로 이제 그 픽셀까지 따라가요. 그 옵티컬 플로우 방향에 따라서 이제 워핑을 걸게 되는데 그 워핑에서
그 워핑을 이제 옵티컬 플로우 따라서 이제 다음 프레임을 거꾸로 워핑을 시키면 이제 원래 가장 최초의 인풋 이미지랑 이제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오클루전이 발생을 해요. 오클루전이 발생한 영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템포럴한 방향의 엣지로 가정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템포럴하게 코헤런트한 이제 필터링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컨셉은 이제 뭐 똑같은 이런 식 베이스에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런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XY 다이렉션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엣지를 사용했고, 그다음 템포럴 필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옵티컬 플로어를 활용한 이제 그 컴피던스 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템포럴 필터를 걸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 프레임 하나인데 이제 이 프레임을 이제 필터링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10개, 한 10개 정도의 시퀀스를 받아요. 10개 정도의 시퀀스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엣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컴피던스 맵을 만들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러한 컨셉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베이스 레이어와 디테일 레이어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결과 영상을 보시면 이제 빛이 이제 쫙 들어오는 곳에는 이제 안 보여야 되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밝기만 조금 더 밝아지고 밝기가 많이 압축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두웠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밝아지는 영역에서 빛이 원래 쫙 들어오는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톤 매핑을 이제 압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시켰습니다. 예, 네 번째 논문은 인터랙티브한 인트린식 비디오 에디팅이라는 논문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인터랙티브한 걸 넣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인터랙티브 비디오 에디팅에서 나왔던 기존 논문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속도가 더 빨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가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교정을 시킬 수 있다는 컨셉의 논문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 분야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미지 디컴포지션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리플렉턴스와 일루미네이션 이제 두 개로 나누는 이제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면 이제 그 일루미네이션을 조금 더 이제 소프트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프트된 섀도우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논문에서 문제점은 이제 이제 일반적인 싱글 이미지가 있으면 리플렉션과 일루미네이션을 어떻게 구분 짓는가라고 이제 클루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리블로 이제 좀 이제 스파스한 스크립을 그려서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였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0.5초 만에 끝낸다. 뭐 한 프레임이 1분 나올 거를 이제 여기서 0.5초 만에 끝낸다. 뭐 이제 이러한 컨셉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키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루미네이션 레이어 곱하기 이제 리플렉스 레이어를 이제 곱한 값이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근데 이런 두 가지로는 이제 단서가 없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로그 도메인으로 변환을 시키면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라디언트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데 여기서 뭘 추가적으로 이제 컨스텐트를 두었냐면 이제 두 가지 가정을 내렸어요. 첫 번째 가정은 이제 그 리플렉턴스 레이어에서는 이제 하드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 엣지가 이제 명확한 하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고 일루미네이션 영역에서는 이제 조금 더 스무딩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스무딩된 영역을 L2 넘버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P라는 값이 이제 2보다 작은 값이에요. 2보다 작은 값을 넣어서 이제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값을 받아낸다. 이런 컨스텐트를 두 가지를 두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루미네이션과 이제 리플렉턴스를 구한다라는 컨셉이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템포럴리 뭐 코헤런트 하기 위해서 뭐 스파셜 스무스니스, 템포럴 스무스니스 두 가지 텀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저가 이제 맨 처음 보시면 여기 살짝 그 텍스처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텍스처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루미네이션 영역에서는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이제 다시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런 영역을 이제 다시 이런 영역은 무조건 일루미네이션 영역이다. 이런 하단 컨스텐트를 줘서 조금씩 이미지를 에디팅해 나가는
이제 이러한 컨셉의 논문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결과 마찬가지로 리컬러링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결과는 뭐 이전 거보다 좋았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좀 스탠다드한 방식의 논문이었고요. 다섯 번째 논문은 이렇게 약간 조금 지루한 논문인데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디노이징하는 논문인데요. 일단 컨셉은 가장 문제점을 발견한 건 일반적으로 그 저녁에 이제 라이트가 많이 없을 경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손떨림 현상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손떨림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손떨림 모드도 있고 막 그러한 것들을 아마 브러스트 모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브러스트 이미지를 이제 디노이징 해주기 위한 논문인데요. 이 브러스트 이미지를 디노이징 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이 세운 목표는 이제 일반적인 핸드헬드 카메라나 뭐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로 그냥 뭐 굳이 딱 정확하게 같은 그림을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딱딱 찍어내서 아까 보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사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없어지고 정지된 영상은 깔끔하게 노이즈가 제거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논문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논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호모그래픽 플로우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대요. 이게 어떤 컨셉이라면 일단 피처 포인트를 다 찾아요. 그 피처 포인트를 다 찾아서 그 프레임 간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한다. 그 프레임 간에 이제 호모그래픽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낮은 해상도에서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 개념으로 가장 낮은 해상도에서 맨 처음에 그 호모그래피 30%의 호모그래피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스케일을 더 높여서 이제 이렇게 분할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플로우를 구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 각 구역별로 이제 호모그래피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특정 영역에 이제 피처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내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여기서 찾아내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영역에 이제 로컬하게 호모그래피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리파인먼트를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호모그래피 플로우를 구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런 디노이징을 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가정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실용적으로 이제 풀어보자는 게 이제 논문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기존의 방식 옵티컬 플로우나 패치 매치를 사용하면 거의 100초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자기네 방식을 사용하면은 여기 1초 약 100배 정도 빠른 이제 속도를 가진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플로우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런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계속 쭉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게 모든 프레임에 대한 이제 픽셀 값을 나타내거든요. 그런 픽셀에 대한 컨시스턴트 픽셀 셀렉션을 이제 찾는다라는 게 컨셉인데요. 이거는 말은 막 뭐 어렵게 풀어놨던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레퍼런스 프레임 하나 정해요. 그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조금이라도 값이 다를 경우에 뭐 스레솔드보다 조금 낮을 경우에 뭐 이거는 컨시스턴트한 픽셀이 아니다 하고 그걸 제거시켜 버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비슷한 값을 이제 다 모아서 이런 값들을 다 비슷한 값들끼리 그냥 스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값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논문에서 나온 릴레이트 워크 일반적인 사용했던 디노이징으로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디노이징을 한다라는 라는 논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찬가지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지가 엄청나게 제거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사람 영역에서도 저는 움직임을 이제 없애주고 이제 정지되어 있는 영상만 나타내주고 노이즈는 깔끔하게 없어지는 뭐 이런 컨셉의 논문이었습니다. 네. 예. 네. 정확도는 잠깐.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정확도는 더 좋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보다 호모그래피 방법보다는 더 좋아지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속도가 조금 늘어질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얘네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8x8 윈도우 패치 사이즈 크기로 이제 같은 호모그래피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놨더라고요. 픽셀 바이 픽셀까지는 아니었어요. 전체 홈그래프를 찾는 것보다 정확도가 좋아질 거잖아요. 네. 옵티컬 플로우보다도 정확도가 더 좋은 거예요. 옵티컬 플로우보다도 뭐 그래프상에는 좋다고 나와 있는데 왜 좋아졌는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법 자체가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포인트를 따라서 하는 거고 호모그래피는 마찬가지로 피처로 하는 건데 픽셀 바이 픽셀로 하지는 않고 좀더 그거를 덩어리 씌워서 한 거잖아요. 예, 조금 이미지 피라미드 형태로 예, 예, 아직 정확한 원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막 정확하게 이제 인터넷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컨셉 타겟으로 한 거는 이제 버스트 이미지들인데 그 멀티플샷에서 조금 뭐 한 가지 오브젝트가 이제 빨리 움직이는 이미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이는 이미지 막 이런 것들이 버스트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타겟은 그런 이미지고요. 아무튼 그런 거를 멀티플 샷으로 활용을 했다는 게 이 논문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중간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나가잖아요. 예. 사람을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잡으면 그 사람도 나오면서 오브젝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 사실 이거 두 개를 콤바인 시켰어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레퍼런스 베이스도만 이야기했는데 메디안 베이스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요. 평균값을 구해서 거기서 스레시홀드가 안 맞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 움직인 건 날라가고.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제 트레이드오프예요. 트레이드오프라 가지고 여기 대해서 적절하게 콤바인 시켰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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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가 지금 잘 원래 기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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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옵티컬 플로우를 구했을 때 옵티컬 플로우가 일반적으로 픽셀 바이 픽셀로 이제 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멀티플 샷이 이때까지 없었냐고요? 그거는 이제 컨셉마다 다른데 멀티플 샷을 필요로 하는 논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논문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빨리 하겠다. 이제 그런 컨셉이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멀티플 샷을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디노이징하기 조금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여섯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논문은 이제 조금 누군가는 아쉬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엑스트라폴레이션 이제 관련된 논문이고요. 이제 딱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인풋 이미지로 이제 이런 작은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이런 파노라마 형태의 큰 비거 사이즈 이미지로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 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논문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방문 논문도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단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계속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제 리진을 구분해내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시켜 나가면 최대한 이제 리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시키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는데 이 특정 리진에 대해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런 모양과 같이 피처 벡터로 받더라고요. 뭐 인 컬러, 인 HSV, 뭐 이걸 어떻게 저장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피처 벡터로 다 저장을 모든 이제 그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다 이제 그런 리즌별로 저렇게 다 정보를 다 받아와요. 이제 그리고 나서 뒤에 그래프 그거 할 때 이제 특징으로 매칭을 특징으로 쓰는 거야. 특징을 예, 그 파라미터인데
아, 그러니까 제, 각 리전의 예, 저 RGB나 HSP나 예, 이런 식으로 특징을 예. 파라미터화 시켜서 저 뒤에 나오는 그래프 아, 노드랑 저 엣지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매칭할 때 쓰는 그런 아, 수치화시키면 돼요. 예. 파라미터화 시키면 돼요. 그렇구나. 추가 캘큘레이션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사실.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파라미터화 시켰느냐, 이게 고민인데, 거기까지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논문에. 저도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구했냐까지는, 그러면 러프하게 설명, 저두개 빼고 들려도 뭐 따로 그 사실 뭐 텍스처 히스토그램이랑 뭐 시프트로 해서 뭐 이렇게 텍스처 히스토그램 뭐 이런 건 어떻게 구했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나머지는 뭐 어떻게 구하는 게 좀 명확한데 네, 두 개는 요 두 개가 애매하다는 거죠. 엔트로피 위에 컬러에 밑에 두개 디멘전 1인 거. 맨 밑에 두 개, 그 밑에 두개 디멘전 2인 거. 1인 거. 두 개. 나머지는 바로 딱딱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는데 근데 저게 만약에 설명이 없으면은 뭐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 그런가? 중요한가? 아, 되게 많이 음, 쓰는 아, 그래요? 들어가지고 예. 아,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냥, 아, 이런 정보를 그냥 받는구나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요걸 피처를 받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 매칭을 시키는데요. 이제 소리를 간단히 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 인풋 이미지가 A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리전을 나눠서 이제 그래프화 시키는 게 이렇게 네 가지 리전을 나눠서 이제 아까 그 피처 벡터로 이제 저장을 시켜놨어요. 네, 각 리전별로 저장 시켜놨는데, 여기서 다이렉션 방향을 정해요. 우리는 여기로 엑스트라폴레이션 시키겠다라는 방향을 잡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영역은 특강 이 영역인데요. 이제 이 영역을 이제 다시 이제 이 영역에서 이제 서브그래프를 이제 만들어요. 서브그래프를 만든 게 이거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온 이제 그 서브그래프의 구조와 비슷한 걸 찾아요.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같다는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러프하게 이제 매칭 시키는 거예요. 스트럭처는 이제 비슷할 거다 하고, 이제 매칭 시킨 다음에 그 많은 캔디데이트 중에서 이제 소팅을 시켜요. 그 소팅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까 제가 모른다고 했던 그 피처 벡터의 차이, 피처 벡터 디스턴스 차이로 해서 이제 한 20개 정도의 캔디데이트 정도를 구한다고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웃라이어를 걸러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아웃라이어로 걸러내고,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이제 스케일 벡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킵니다. 시킨다,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싱카빙, 그리고 그래프 컷, 뭐 퍼선 블렌딩, 그리고 패치 베이스 컴플리션, 막 이런 이제 스티칭 작업들을 이제 릴리트 워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업들을 해서 이제 로컬 워핑을 시킨 다음에 이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문들이 이제 다른 논문이랑 특히 이제 이 시빅이라는 이 사람의 그 연구가 가장 비슷한 그거라서, 이제 이 연구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를 구분을 안 했대요. 스트럭처 매칭을 따로 안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컨셉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거보다 지금 네 번째 게 더 나쁘다고 얘기해서 그렇죠. 예. 큰 기니까 예. 그러니까 한 이쪽 영역, 특히 이쪽 영역. 예, 이쪽 영역이 약간 좀 어색하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네. 위에 줄은 세 번째 게 불쌍한 아 그래? 나 혼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완전 달라요. 좀 자세히 보시면. 예. 이게 뭐 사람마다 인지적인 차이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은 이미지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든 거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패스치 베이스드라 그 뭐지 인페인팅에서 사용했던 테크닉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우리 게 더 좋게 나왔다라는 이제 컨셉의 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가 이제 이런 쪽 가이드 이미지를 조금 제공했을 때 이 스트럭처 비슷한 스트럭처를 찾아서 이제 좀 비슷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이런 컨셉의 리절트도 나왔고요. 네, 끝이고 이제 일곱 번째 논문은 이제 오토 멀티스코픽 디스플레이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트 필드가 이제 4D 개념이잖아요. 뭐 그래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문제점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로테이션 돼서 이제 뷰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그 오토 멀티스코픽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뷰 포인트마다 이제 끊기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프로블럼인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이제 프로블럼이라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주변에서 한 요 정도는 이제 움직이면 이제 보이는데 이제 뷰 포인트를 저기 간다든지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뎁스가 많이 깨진다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특히나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각선 방향을 볼 때는 이제 뎁스가 끊기는 게 이제 확연하게 이제 보인다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프로블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딱 끊기는 느낌이 확 들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프로블럼의 원인이었고요. 이제 사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좀 깊게 들어가 볼라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진짜 컨셉만 해도 근데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아니구나. 이제 가장 맨 처음 했던 거는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대로 이쪽에서 봤을 때 뎁스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어링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만큼 기울었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만큼 기울어졌는데 이제 그 부분도 약간 조금 어색하니까 이제 로컬하게 다시 시어링을 시키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약간 이렇게 해도 약간 이제 뎁스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영역에서 이제 디스컨티뉴티가 발생을 한대요. 이제 컬러에 대한 디스컨티뉴티가 발생을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스티칭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나온 결과물에서 이제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쫙 이제 커피를 시켜요. 이제 커피를 시켜서 가장 잘 오버랩되는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리전 렌즈에 딱 보이시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3차원으로 해서 다 픽셀마다 이제 오버랩되는 영역이 다 달라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스티칭을 시켜 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옵티마이제이션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 참 어렵네요. 어려운 논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결과는 사실 보시면 개선되긴 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죠. 이제 근데 아주 심한 이제 디스컨티뉴티는 해결하고 이거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었다라는 게 아주 큰 기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아주 크게 이제 디스컨티뉴티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좋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었고요. 근데 지금 저 위에 줄도 얘네가 그런 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리지널이 붙이는. 그러네. 원래는 더 음. 톡톡 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뭐 디테일하게는 정말 어려웠는데 좀 크게 봤을 때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뭐 시어링하고 스티칭하는 그런 컨셉 자체가 정말 심플하고 정말 멋있게 풀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뭐 리얼타임 쉐딩 베이스 리파인먼트 뭐 사실 딱 보시면 저도 맨 처음 딱 보고 그냥 뎁스 샘플링이라 생각하고 솔직히 읽어봤는데 사실 이 뎁스 샘플링은 이제 완전 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리얼타임으로 풀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쉐이딩 베이스로 풀었다. 쉐이딩 베이스라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렌더를 걸 때 이제 라이트나 이제 일루미네이션 영역 같은 걸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심플하게 풀었다고 해요. 이제 그걸 심플하게 풀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구현해냈다라는 게 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가정을 뒀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페이스가 램버티안이고 그리고 이제 라이팅 자체가 이제 각 픽셀마다 나오는 이제 라이팅이 이제 뭐 스페이컬한 하모니 뭐 이런 형태의 하모니를 가진다고 해요. 이거는 뭐 이전 논문에 나와 있던 그 아이디어를 따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 이제 라이팅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봐요.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알아주시면 아무튼
예, 스피리클 아예 그냥 뺐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루미네이션 영역만 이렇게 조금 고려를 해서 뭐 RB도 이미지로 나중에 뽑아내서 하는 게 있는데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그런 라이트 에스티메이션을 이렇게 이니셜하게 일루미네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찾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서 받은 걸 갖다가 이제 이제 요걸 이니셜 일루미네이션에 가정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컬러 이미지에다가 이제 그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쉐이딩 그라디언트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알비도 이미지에서 나왔던 여기 있는 엣지만 추출해서 그 엣지에만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두겠다.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로 똑같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뎁스 업샘플링 할 때 사용하는 스무스니스 텀이라든지 템포럴 텀 그리고 뎁스 텀을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뭐 파랄렐한 뭐 가우시안 뉴턴 솔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인된 뎁스를 얻을 수 있고요. 환경이 라이트. 예, 사실 저게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갔는데, 예, 저도 아직 그까지는 이해를 잘 못해서. 예, 아무튼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일루미네이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컬러에서 이제 요 정보를 활용해서 컬러에서 이제 그 알비도 이미지를 따서 알비도 이미지에 있는 엣지를 이용해서 컨스텐트를 추가로 뒀다. 요거 하나만으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컨셉의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만 이제 앞부분만 계산했대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리컨스트럭션 하면 되니까 이제 이 부분만 계산해서 리파인먼트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630, 480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 FPS가 100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1280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리얼타임을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1920, 1080 해상도에서는 리얼타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한 15 fps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뭐 이 논문은 아직 보니까 뭐 컴퓨터 성능도 정말 좋고 그래픽카드도 정말 좋은 거에서 그렇게 나온 거라서 사실 실용성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절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뎁스 쪽에서 그 쉐이딩이 없어지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영역을 뺀 영역을 이제 엣지를 생각을 해서 리파인먼트를 시켜주니까 그 얘 주변에서는 아주 리파인먼트 된 뎁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였더라? 네, 여기서 보면 정말 실제 같은 뎁스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무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